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가 또 특별한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신년 특집 주식 민원 처리반 2부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병오년 적토마의 해라고 하죠. 모두가 이 적토마의 주인인 여포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대감 갖고 두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여러분들과의 궁금 종목 상담도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참여 방법 통해서 많은 참여도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1786-1022번, 1023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자번호는 013-3366-820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고민되는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 새롭게 세워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같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바로 특집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2부에서는 또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신 두 분의 위원님들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MTNW 공명정지우 강남큰손 정홍주 위원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안녕하세요.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시청자분들께 복을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증시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요국 대비해서 코스피의 이 성과가 코스피 지수 75% 넘기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올 한 해는 또 어떤 흐름이 전개가 될지 궁금해지죠. 그래서 어떤 업종과 테마를 눈여겨보고 계실지 먼저 공명정지우 위원님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어떤 쪽 보고 계실까요? 예, 일단 여러 가지 업종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역시 AI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이 AI로 인해서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이 다 이제 파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정밀하게 좀 꼽으라고 하면 반도체 쪽인 것 같아요. 이 메모리가 가장 삼성전자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왜 100조 원 이상 왜 나오죠? 메모리 때문에 그런 거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왜 실적이 급증할 전망이죠? 메모리 때문이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내년도에는 매출 총 이익률 같은 경우가 이제 60%대 이상 상회할 전망들이 마이크론도 그렇고 삼성, SK하이닉스도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메모리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실적이 이제 급증할 만한 부분을 찾는다라고 하면 역시 내년도는 또 메모리가 가장 일단 주도한 또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가장 큰 흐름을 좀 이제 흐름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AI로 인해서 이제 로봇, 피지컬 AI 그리고 또 이제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이제 파생돼서 이제 어느 정도 선별적으로 또 못 올라온 기업들 위주로 또 다시 또 주도주 형성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역시 로봇과 자율주행도 계속 좀 주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 쪽은 내년도부터 해서 CXL 메모리, 특히 소캠2 메모리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1분기부터 해서 양산 준비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특히 HBM4 주말에 또 이제 호재가 나왔잖아요. 지금 휴일에 어떤 호재가 나왔죠? 구글 TPU에서 삼성전자 HBM4가 또 최고 등급 평가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역시 HBM4부터 해서 CXL, 소캠2 다 메모리 쪽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2027년도 이후에는 HBM뿐만이 아니고 HBF, 낸드 쪽도 이제 쌓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HBF까지 이제 더해진다라고 하면 역시 내후년도까지 해도 메모리 쪽이 상당히 더 주목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내년 예상 실적을 보면 아직도 그렇게 많이 고평가되어 있지 않거든요. SK하이닉스는 퍼가 10배도 안 될 정도의 저평가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한 10배 초반? 그런 만큼 아직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모리 쪽과 더해서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리고 이제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제 막연한 상상이 아니고요. 현대차의 모베드 플랫폼도 그렇고 내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을 맺고 또 양산 단계에 지금 이르르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역시 로봇 쪽도 역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차 쪽의 아틀라스 그리고 이제 모베드 플랫폼 그리고 테슬라의 이제 옵티머스 이런 실질 수혜주 위주로 또 선별적으로 종목 장세가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로봇도 계속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쪽도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죠. 그래서 현대차 또 관련 부분부터 해서 테슬라, 웨이모
이런 쪽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또 로보택시가 이제 활성화되고 또 성장하는 이제 시점이 이제 거의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자율주행까지 보시게 되면 내년도에도 이런 4차 산업혁명 관련주, 내년도가 아니죠. 이제 올해죠. 올해부터 해서 4차 산업혁명 관련주가 또 장을 주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작년도에는 가장 로봇이 주도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역시 좀 더 또 다양하게 하반기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본격적으로 좀 더 유동성 장세가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또 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역시나 반도체를 바라보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반도체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정홍주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섹터도 기대감 갖고 질문 드려볼게요. 어떤 쪽일까요? 전력 설비 태양광 에너지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당연히 AI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에너지에 대한 관련주가 25년도에 뭐 2배 이상씩 올라간 것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못 갔던 거를 찾는다면 일부 에너지 관련주가 좀 상승 초기에 있는 전력 설비 관련주가 있고 혹은 태양광 관련주도 우리가 에너지 관련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텐데요. 일단 AI 산업, 뭐 에너지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수치적으로 좀 알자라고 한다면 내년도는 25년도 대비 3.7% 정도의 수요가 증가한다. 이게 바로 10년 평균적으로 2.6% 정도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훨씬 웃도는 수치,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큰 화두가 에너지 수요가 증가한다. 이게 큰 화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6년도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또 24년도 대비해서 약 2배. 그건 대단한 수요의 폭발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동안 전력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 해가지고 많이 올라갔지만 내년도의 화두 중에 하나가 에너지 수요가 정말 크게 본격적으로 폭주한다는 거죠. 미국 내에서도 데이터 센터 확장으로 인해서 연간 전력 수요 성장률 과거 대비 2배 이상 높은 2% 이상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며 전력 소비의 제2의 도약기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게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도는 AI와 로봇의 두 가지가 합동으로 이제 이슈가 터지는 건데요. 로봇만이 아닌, 그러니까 그전 25년도에는 우리 이제 시키는 일을 시켰을 때 그 맞춰서 하는 로봇이었다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스스로 일하는 생성형 로봇, AI에 대한 생성형 로봇 시대가 도입됨에 따라서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 이 시대가 된다면 본격적으로 대량 양산이 내년도에 이어짐에 따라 전기 수요는 더욱더 늘어난다는 점.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하게 된다면 스마트 공장, 바로 이제 공장이 중단되겠죠. 로봇 생산 중단되면서 모든 게 중단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중에 전력 소비 관련주의 한 종목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정부가 업계가 원래 중국산 태양광을 많이 또 어느 정도 쓰긴 썼거든요. 가격적으로 또 또한 이제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하지만 태양광 제품 국산화 추진한다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입을 줄이고 국내 생산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 목표로서 정부에서도 발 뻗고 나선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산 비중이 90% 이상인 태양광 인버터부터 우선적으로 중국 수입을 국내 생산으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정부가 2035년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도 대비 53%에서 21% 감축을 목표로 의결까지 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태양광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성장이 의무적으로 내년도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 그 부분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2026년을 또 관통하는 키워드가 AI 쪽으로 수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명 정지호 의원님께서는 반도체를, 그리고 정홍주 의원님께서는 에너지 섹터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올 상반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업종과 테마에 대한 이야기 먼저 나눠봤고요. 두 분께서 나와주셔서 그런지 상담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참여 방법부터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이어서 시청자 궁금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감사합니다.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인텍 플러스요. 네, 인텍 플러스. 매수 단가랑 보유 비중은 어떻게 들고 계세요?
20%고요. 네. 14,000원요. 20%에 14,000원. 아, 비중이 막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어서 요즘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거는 다 반도체는 다 올라갔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안 올라가고? 네, 소외가 되는 것 같아서 더욱더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정지우 의원님께 한번 맡겨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제가 안녕하세요.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 좀 감사합니다. 한번 자세히 분석해 드려 볼게요. 예. 이 네.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TSMC까지 협력회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TSMC 쪽이랑 이 회사의 검사 장비를 3D 검사 장비를 파운드리 쪽에 테스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퀄 테스트. 그런데 그 부분이 아마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러다 최근 들어 이제 교환사채 발행 투자가 들어온 걸로 지금 보니까 확인을 했는데 16,000원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환사채를 이제 발행을 해서 기관들이 16,000원대에서 지금 이자 없이 리피싱 조항도 없이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 기관들은 16,000원대 이상으로 또 이제 바라보고 투자가 들어온 거구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기업은 지금은 그러면 16,000원대 기관들이 들어왔는데 아마 올해 상반기쯤 16,000원대 이상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볼 수도 있죠. 기관들의 이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관점에서, 아직 TSMC 쪽에 퀄 테스트가 끝나지 않아서 재료가 터지지 않아서 지금 약간 이제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거지 아직까지 뭐 못 갈 거야, 별로일 거야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최근 들어 자사주 매입도 작년도에 아마 이 10,000원대 초반대에서 20억 가까이 들어온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10,000원대 초반대는 최대 주주가 주가 바닥으로 보고 인식하고 들어왔구나. 그러면 이제 주가 상승세를 바라보고 들어왔구나. 싸다라고 인식했으니까 회사에서 이제 회사 돈으로 20억을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1선 이하의 바닥에서 이제 2025년도 8월 달에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그때 당시 한 100% 가까이 상승세가 이뤄졌어요. 그리고 나서 쭉 내려오고 나서 최근 들어 교환사채 발행 투자가 들어오고 나서 다시 한번 쭉 반등. 그리고 나서 지금 거래 없이 횡보세를 그냥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단기는 60일선 저항권, 14,000원대가 저항권인데 이 라인대가 돌파가 이뤄지게 되면 추가 반등을 차트상으로 노려볼 수 있겠다. 그러면 이 기업은 언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가장 결정적인 지금 재료는 TSMC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TSMC의 퀄 테스트가 언제 통과가 끝나느냐에 따라서 아마 결과를 좀 기다려볼 수 있는데 TSMC 결과가 나쁠 것 같으면 최대 주주가 20억 자사주 매입을 했을까요? TSMC 결과가 나쁠 것 같으면 기관들이 지금 이자도 없이 리피싱 조항도 없이 지금 16,000원대에서 지금 100억 가까이인가요? 투자를 했을까요? 둘 다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이제 장 자체가 반도체가 하락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좀 적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해도 좀 상승 쪽으로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잡는다라고 하면 지금은 추격 매도보다는 보유주는 보유주 관점에서 바라보시면서 중장기 지지권은 저 밑에 뭐 이전 저점 부근이긴 하지만 단기 지지권은 이전 저점 부근이죠. 1,800원대를 지지권으로 보시고 그리고 저 위에 21,000원대 부근이 대량 거래 시현됐던 그죠 고점이잖아요. 그 라인대가 일단 저항권으로 보세요. 대신 그 라인대를 뚫어버리면 그때도 월봉상은 꼭대기 아니에요. 아직 투자 심리도 같은 경우도 중장기 바닥권에 있고 MACD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 기조로 아직 전환되지도 않았고 이제 막 MACD 음전환 축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뚫어버리면 저 위에 고점 한 4만 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최대 주주랑 기관들이 이렇게 뚜렷하게 수급이 들어온 기업들은 조금 더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전성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반등을 좀 더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반등 기대해 보면서 올 한 해도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인텍플러스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로보티즈 네, 로보티즈. 매수 단가랑 보유 비중은요? 26만 7천 원에 20%요. 26만 7천 원에 20%. 혹시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던 걸까요? 아니요, 어제 그제 들어갔어요.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로봇 예, 섹터 예.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정홍주 의원님께 한번 맡겨볼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예, 예. 받으세요. 예, 자, 고맙습니다. 일단은 제가 딱 느꼈을 때 아마 시청자분께서는 로보티즈에 대한 전망을 보고 투자를 하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에 네. 대한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맞춰서
로보티즈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죠. 일단 이 네. 대표가 피지컬 AI 이후에 앞으로 로봇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다. 맞는 말이고요. 피지컬 AI라고 한다면 핵심이 로봇 손에 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 손, 국내 업체에 이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까지도 로보티즈에 대한 액추에이터를 채택을 했고, 로보티즈가 글로벌 로봇 손 시장에서 핵심 부분인 이 액추에이터 공급망을 빠르게 장악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번에 로보티즈의 소형 액추에이터의 판매도 호조세를 보면서 실적 증가 흐름을 잘 보이고는 있지만, 주식은 미래가 좋을 것이다 라는 뉴스 하나만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뉴스 말고도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주가에 위치해 있는 게 정상적인 거냐, 그 뉴스로 인해서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선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적정 주가라는 것을 먼저 봐야 되고, 수급이라든가 차트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한꺼번에 봐야 될 텐데, 자,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좋아요. 로봇 산업 좋죠. 특히나 내년도에는, 이번 연도죠. 이번 26년도 대량 양산이 본격화되는 연도로서 피지컬 AI 산업이 본격화된다는 관점에서 로봇 선두 기업인, 또한 LG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서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만 원대에서 26만 원까지 약 1년 동안 10배가 그래서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알고 계신 그 뉴스 때문에, 그럼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이냐, 뭐 더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일단 실적으로 따졌을 때는 퍼가 333을 가리키고 있죠. 퍼가 굉장히 높은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예측하려면 퍼가 낮아야 될 텐데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현재 2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퍼가 이렇게 177, 그러니까 이번 연도 기준에 333에서 그래도 높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매출의 추이가 증가하고 있다, 이익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좋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일단 퍼 PBR 먼저 봐요. 너무 비싼 거예요. 하지만 흐름이 좋아. 그러면 차트만 좋으면은 수급과 차트 좋고 뉴스 터지면 할 수 있는데, 초기가 아니에요. 이미 올라왔어요. 근데 윗골이 길고 또 윗골이 길고. 근데 월봉이 지금 지표들 다 과열권에 있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반드시 일봉에 대한 기준에 단기 대응이 필요할 텐데, 주봉도 보면은 현재 5주선이 붕괴가 됐고, 만약에 10주선마저 붕괴된다면 이제 전형적인 조정에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일봉 차트에서는 생명선인 21선 매매가 철저하게 필요할 텐데, 깨지고 나서 약간 빠졌네요. 그래서 22선 매매가 굉장히 중요한 종목으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로보티즈 관련해서 자세하게 전략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기를 올해도 저희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이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접수받은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삼성전자 나와 있습니다. 매수 단가 59,600원에 보유 비중은 60%, 카야맛 호빵님께서 접수를 해주셨는데, 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꾸준히 모아 오셨겠어요. 지금 그 빛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정지우 의원님, 이 종목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삼성전자 제가 자세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올해 작년도 예상 실적 대비는 지금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를 보면 퍼가 20배가 넘거든요. 근데 올해 예상 실적을 봤을 때는 퍼가 지금 10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올해 진짜 120조 정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순이익 같은 경우가 지금 120조 가까이 만약에 올해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한 17만 원 정도까지는 가야 돼요. 예, 그래야지 퍼가 10배 초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TSMC도 퍼가 20배가 넘죠. 예, 엔비디아 퍼가 20배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올해 예상 실적을 봤을 때 주당 순이익이 만약에 진짜 한 17,000원 나온다. 그럼 퍼가 20배를 계산해 본다. 그러면 한 30만 원대? 한 중반대까지 가주면 퍼가 한 20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물론 다 가정이에요. 가정이지만 진짜 이제 그 정도로 실적이 나오고 지금 이제 퍼를 한 20배로 계산해 봤을 때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30만 원 이상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자꾸 이제 뭐를 우리가 신처럼 뭐 미리 자꾸 이제 예상을 해서 뭐 무조건 이제 간다 못 간다 이렇게 따지지 말고 뭐 제한을 또 두지를 마시고 흐름에 맞게 이제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에도 꿈이 자꾸 바뀌잖아요. 예. 자기가 뭐 잘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살다가 이제 이건 나는 좀 재능이 없겠다. 뭐 이렇게 또 판단할 수도 있고 주식도 자꾸 미리 이제 가정은 하되 예단은 하지 마시고 여기 목표치를 여기까지야 이렇게 자꾸 두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 지지권이 또 이탈되는데도 무조건 올해는 괜찮다라고 했으니까 간다 이렇게 또 단정 짓지도 마시고 지금은 일단 올해 예상 실적 대비 상당히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인 것 같고요. HBM4 이제 조만간 양산 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얘기 1분기부터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실질적으로 또 이제 파운드리는 아직 퀄컴이라든지 뭐 구글, AMD 아직 수주는 못했잖아요. 공식적으로. 근데 수주 얘기가 또 1분기부터 해서 쭉 갑자기 나와버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2나노 양산 얘기가. 그런 만큼 지금은 전망도 좋고 아직 눈에 띌 만큼 뭐 상투 신호, 뭐 아랫꼬리 대음선 뭐 이런 식으로 상투 신호도 차트상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죠. 계속 상승세가 이뤄지면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도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까지도 강세일봉이 나오고 적산명이 나왔잖아요. 지금은 정고점 뚫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정고점을 뚫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차트상으로 일단 추가 반등을 노리는 거잖아요. 반대로 전저점이 이탈되면 또 추가하게 대비를 한다.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차트상 나쁘지 않고요. 월봉 차트를 봤을 때도 MACD가 분명 0을 지금 돌파하고 있어요. MACD가 이렇게 0을. 그러면 아직 MACD도 일단 차트 이제 설정상 그렇게 꼭대기권에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꼭대기에서 꺾어질 때는 항상 이렇게 파라볼릭이 위에서부터 꺾여요. 예. MACD도 데드크로스가 나고요. 지금 파라볼릭이 하락 기조로 꺾였나요? MACD 데드크로스 나왔나요? 안 나왔잖아요. 월봉 차트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장기 꺾일 거야 미리 또 예단도 하지 마시고 아직 안 꺾였습니다. 아직 저평가돼 있고요. 아직 제로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증권사 목표치도 최소한 15만 원까지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더 많게는 뭐 17만 원까지 얘기도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점진적 상승 기조에 초점 맞추면서 지지권 뭐 이런 게 아직은 뭐 무의미한 것 같아요. 차트는 잠깐 또 깼다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이제 반도체에 대한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판단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잘하면 최소한 17만 원, 많게는 한 20만 전자까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더 크게는 20만 원 돌파할지도 모르죠. 진짜 엔비디아처럼 막 퍼가 20배 이상 올라간다라고 하면 30만 원 이상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올해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고 지금은 추이를 지켜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마치겠습니다. 네, 큰 방향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카야님 이 종목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푸른 하늘 아래님께서 접수해 주신 종목이고요. 토모큐브 매수 단가는 48,500원, 보유 비중은 20% 들고 계십니다. 토모큐브가 이제 전일 마지막 거래일에 51,000원에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약수익권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홍주 의원님? 네,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토모큐브가 주가의 움직임이 그동안의 성장성을 바라보고 주가를 많이 올라갔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실적은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실적을 먼저 봐야 돼요. 저는 이제 만약에 이제 차트 포인트에 매수 포인트 들어오고 수급 들어오고 호재성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해볼 만한 종목이 나왔는데 실적 먼저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적자가 작년도에 적자를 보였고 연간 또 지금도 이번 1, 2분기 연속 적자 컨센서스가 잡혀 있는데 이렇게 적자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앞으로 뭐 비메모리 비바이오 산업의 반도체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게 이제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25억 정도의 이익 뭐 내년도 같은 경우는 124억 원. 근데 124억 원 정도의 이익 가능성을 컨센서스를 잡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시가총액이 얼마인가요? 시가총액이 6천억 정도. 6천억 정도면은 퍼가 50, 60이 되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급이라도 받쳐주든지 수급이 받쳐주는 모습이 아니죠. 개인들의 수급만 잔뜩 들어오고 뭐 가격도 메리트는 없고 수급도 메리트 없고 위치적으로 바닥인가요?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온 상태죠. 그동안 쭉 올라와서 신고가를 경유상의 상태라 여기서 매매를 한다면 기준점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번 지난달 12월 달이 윗꼬리가 긴 형태 신고가 속에서 윗꼬리 길잖아요. 단기 고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주봉 차트를 봤을 때 어떤 위치냐 이게 중요할 텐데 여기서 생명선인 20주 이평선이 붕괴가 될 경우에는 조정이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반드시
20주평선 깨지면 절대 부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일봉 차트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고점이 형성됐죠. 여기 깼죠. 이미 단기 상투가 나왔다. 해서 20주평선 철저한 기준선 잡고 대응이 필요하고 여기서는 추가 상승세가 나타난다라는 단정적인 예측보단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고 신규 매수는 접근은 별로 좋지 않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으니까요. 투자 플랜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GST 나와 있고요. 25,821원에 보유 비중은 10%. 역시나 약수익권을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장이 좋았어서 그런지 이렇게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데 정지윤님, 네. GST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GST 제가 10,000원대 중반대에서 본 것 와. 같은데 벌써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예.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 뭐 주식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주식은 좋은 종목을 때려 사야 되거든요.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10,000원대 중반대 특징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GST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이 종목의 721선은 어디 있었죠? 예. 돌파를 할 때가 2024년도 초였고요. 이 721선 부분은 이 3년 동안의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근접을 할 때는 주가 좀 바닥권에 근접했구나. 그러니까 차트 딱 놓고 보고 어이구 이 721선 부분에서 만약에 그냥 샀기만 했으면 일단 무조건 수익이 났겠죠. 예. 나는 차트 721선 근접할 때 살 거야. 그럼 일단 무조건 수익이 나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부분 이하나 근접했을 때는 주가를 꼭대기권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때 누가 들어왔느냐를 봐야 돼요. 예. 누가 들어왔죠? 최대주주가 자사주 매입 100억 했잖아요. 예. 자사주 매입은 뭐예요? 회사 돈으로 100억. 주가 우리 싼데 지금 사볼까? 샀잖아요. 예. 거기에 무상증자도 했죠. 예. 그리고 또 특징적인 부분을 설명드려보면 이 종목은 제가 이제 꾸준히 봤기 때문에 18,000원대였을 거예요. 예. 회장님 따님이 7억, 8억 가까이 샀잖아요. 장내 매수. 예. 회장님 따님이 17,000원, 18,000원대에서 8억을 사네. 주가 싸구나라고 좀 인식을 하고 있나?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2만 원대 이하는 퍼가 10배도 안 될 정도의 저평가였어요. 이게 뭐 이제 칠러를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칠러 장비. 한마디로 이제 냉각 장치. 일단 무엇보다 액침 냉각 또 이상을 또 국내 유일하게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예, 앞으로 이 냉각 기업이 굉장히 중요해질지 몰라요. 예, 특히 이제 액침 냉각. 국내 유일한 기술을 확보해서 앞으로 국내 이제 LS 그룹하고도 지금 사업을 협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실적 대비 고평가돼 있을까요? 아직 뭐 퍼가 20배, 30배 될 정도로 고평가 국면은 아니에요. 대신 지금 28,000원대는 바닥권은 지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쉬운 거죠. 저 밑에서 10,000원대 한 중반대에서 봤으면 바닥에서 더 이상 끝까지 한번 노려볼 수는 있는데 이게 중간에서 이제 더 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 질문하신 투자자분은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 차트를 안 보시는 거예요. 이 바닥권에 고수분들은 바닥권에서 보거든요. 공시를 안 보시는 거예요. 맨날 제가 오프라인 방송에서 이제 투자분들한테 이제 다시 대질문을 해요. 혹시 다트전자 공시는 보시나요? 안 보신 거예요. 보셨으면 여기서 살 수가 없죠. 10,000원대 중반대에서 샀겠죠? 예. 그런 만큼 공시도 안 보시고 차트도 안 보시고 지금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간다 하더라도 저는 너무 잘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기준에 다 벗어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중장기 지지권은 23,000원대 부근으로 보시고 일단 이 기업은 강력하게 지금 3만원대 초반대에서 저항을 받고 밀리고 있어요. 예. 그런 만큼 좀 이제 단기로 본다라고 하면 3만원대 일단 초반대까지 바라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대신 여기서 못 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뚫어버리면 더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매수 바닥권은 지났기 때문에 보유한 물량 정도만 매매 전략을 좀 이어나가시면서 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열심히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종목은 너무 좋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네, 매매 관점으로 GST 바라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곧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강원에너지 나와 있고요. 17,699원에 보유 비중은 20% 들고 계십니다. 강원에너지를 비롯해서 리튬 관련 종목들의 시세 궁금해지는 요즘이죠. 정홍지연님, 네. 어떤 해석이 필요해 보일까요? 제가 한번 좀 여러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최근에 LG에너솔루션이 이번에 계약을 또 해지함에 따라서 배터리 업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최근 이제
해지 이슈가 주가의 전적인 분위기를 다운시켰고, 이에 따라 이제 강원에너지도 현재 강원이 솔루션 통한 자회사죠. 바로 이제 무수 수산화 리튬 생산 가공 기업으로서 완전히 이제 탈바꿈 중에 있는 상황에서 배터리 관련성을 띠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좀 약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가 움직임이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는 배터리 산업에 대해 성장성을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차트 위치를 좀 보면서 설명 드려볼게요. 일단 배터리 자체가 리튬 쪽 나쁘진 않죠. 앞으로 의무적으로 이제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현재 휘발유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내연기관 차들이 이제 생산이 아예 안 되고 전기차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연도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차 시대가 앞으로 뭐 도래한 건 맞는데 그게 이번 연도냐 내년도냐 내후년도냐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쫙 올라가느냐. 지금은 거래가 실리고 깨졌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당분간 못 간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실적도 보시게 되면 현재 이렇게 적자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 이번 25년도 영업이익 적자, 당기순도 적자. 자, 적자를 좀 최근에 보이고 있고요. 또 작년도 24년도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실적 자체가 현재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현재 매출액은 증가는 하나 이익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매출이 높아질 만큼 차트 포인트가 만나고 수급 들어오고 재료가 있으면 해볼 수는 있는데 이익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단정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매매를 하기보다는 거래가 실리고 깨지면 일단 스톱. 그래서 이 생명선의 22선 기준이 중요했던 위치였죠. 이때 매도를 치고 관망했으면 하락을 피했고 재차 다시 한번 22선 회복한 다음에 22선 매매가 유리한 거죠. 현재 다행히도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장기적 흐름이 그동안에 수년 동안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거래가 실리고 그 실렸던 이 몸통이를 깨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히 장기적으로 하락 국면 들어간 건 아니다 보니까 현재 20개월 이평선 기준 잡고 좀 더 매매를 이어가 보는 것은 가능하나 너무 단정적으로 기대하기보다 대응이 22선이 필요했었던 그런 위치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원 에너지까지 들어봤습니다. 강원 에너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지우 의원님, SKC 나와 있고요. 15만 6천 원에 보유 비중은 35% 들고 계십니다. 유리기판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지금 10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들고 계신 분께서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언제쯤 내 매수 단가까지 올라올까? 여기서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SKC 같은 경우는 제 이제 관심주는 아니다 보니까 뭐 자세히는 지금 이제까지 쭉 분석을 못 해봤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지금 이제 차트라든지 실적 이런 부분들을 좀 보니까 일단 주식은 실적이 급증할 만한 걸 찾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투자자분은 지금 SKC를 매수한 투자자분은 테마가 형성될 걸 찾은 것 같아요. 실적이 당장 급증할 만한 걸 찾는 것 같지는 않고요. SKC는 유리기판 사업한다고요? 앱솔릭스의 지분을 갖고 있죠. SKC 이꼴이 앱솔릭스일까요? 네, 아니잖아요. 그냥 자회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화학 쪽의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냐면 화학 쪽의 매출 비중이 60%죠. 요즘 화학 쪽은 중국 쪽이랑 사우디 쪽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가 위축돼 있거든요. 실적이 적자가 계속 대규모 적자가 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2차 전지 소재, 좀 일단 배터리 업황도 안 좋다 보니까 그쪽도 한 10% 20%인 것 같은데 또 안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소재 쪽으로 좀 눈독을 돌리지만 아직 매출 비중은 10% 20% 미미한 상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당장 실적이 급증할 만한 거를 찾는 게 아니고 미래에 이제 앞으로 1, 2년 뒤 혹은 가까운 미래나 먼 미래에 유리기판 쪽이 이제 성장성이 있을 거야. 자회사 이제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회사가 좋아지겠지. 그러니까 지금 유리기판 쪽 대장주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회사가 앱솔릭스 뭐 독보 중에 세계 최초로 양산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SKC가 대량 거래가 터지고 못 갔죠. 14만 원대 이상에서 번쩍번쩍 거리다가 그리고 그 고점을 뚫지 못하고 미끄러졌거든요. 근데 15만 원대에서 봤다라고 하면 꽤 오래전에 보신 것 같아요. 2025년도 뭐 초반에 봤다든지 아니면 2024년도 하반기 때 급등을 할 때 봤었다든지
그리고 나서 예전에도 그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시연되고 못 갔었잖아요. 손을 떼야 돼요. 예. 이 기업은 지금 퍼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뭐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SKC가 자사주 매입을 했을까요? 삼성전자처럼 10조 원, 현대차 그룹처럼 뭐 조단위 자사주 매입, 네이버처럼 4천억 자사주 매입, 기아처럼 3천억 자사주 매입 안 했거든요. SK스퀘어처럼 수천억 자사주 매입 안 하잖아요. 저평가돼 있으면 회사에서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했으면 회사 돈 투입해가지고 싹쓸이 해야죠. 그냥 주식을 싹쓸이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이 회사가 날아갈 것 같으면 제가 회장이라고 하면 지시할 것 같아요. 우리 SKC 주식 지금 조단위 매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한마디로 지금 차트가 죽어 있는 거예요. 거래량도 이제 실리지도 않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금 비껴나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만큼 아직 간다 못 간다 뭐 테마가 형성되면 또 갈 수도 있겠죠. 올해부터는. 그렇지만 이 종목이 주도주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전 저점 부근이 10만 원대 초반대거든요. 이 라인대가 이탈되게 되면 추가하게 대비를 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전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11만 원대 단기 저항권이고 거기가 단기 저항권 돌파하게 되면 일단 13만 원대, 14만 원대 이 사이에서 또 저항권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 만큼 뭔가 뭐 15만 원 이상 대박을 노리기보다는 이렇게 좀 박스권 매매 전략을 펼치다가 어느 정도 이제 본전보고 났을 때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 좀 이제 활발하게 바닥에서 좀 실적이 급증할 만한 종목을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박스권 매매에 이어서 다른 종목도 찾아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잠시 뒤에 공략주도 공개되니까요.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셀바스 헬스케어 나와 있고요. 매수 단가는 6,000원, 보유 비중은 20% 들고 계십니다. 지금 아슬아슬한 주가 흐름 그려지고 있는데 정홍주 의원님, 셀바스 헬스케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00원이면은 거의 뭐 지금 현재가 근처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매수의 관점에서 바라볼 만한 종목이냐? 일단 저는 이제 매수를 할 거냐 말 거냐, 갈 거냐 말 거냐 이걸 단정을 지으려면 먼저 실적부터 보거든요. 차트 통계 보겠습니다. 일단 의료 AI 분야, 그 산업적 방향도 중요하겠죠. 의료 AI 분야라는 것은 뭐 좋아요. 거기에 또 선도 기업으로서의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일단 아무래도 글로벌 파트너십 시장 성장이 앞으로 더욱더 이뤄질 수 있는 호재성 재료도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실적인데 주가가 작년도 연간 분기로 봤을 때 뭐 일단 마이너스 10억, 3억, 5억 결국 3분기 마이너스. 역시 적자입니다. 적자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1,400, 1,500억? 뭐 적자지만 1,500억 할 수 있죠. 매출만 높다면. 뭐 매출 300억짜리면은 뭐 25년도도 역시 뭐 300억보다 지금 3분기까지 봤을 때 뭐 크게 뭐 높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매출이 높지도 않고 이익도 적자고 그렇다면 성장성을 바라보고 할 때는 대량 거래 터지는 거와 함께 차트 포인트를 보고 해야 될 텐데 아니면 수급의 특징은 없죠. 뭐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대량 샀다거나 그런 부분도 없고 그러면 이제 재료 보고 차트 보고 해야 되는데 실렸으면 가야 돼요. 근데 실리고 깨지면은 딱 깨지고 주가 못 가죠. 그래서 다시 하려면 실렸던 위치를 다시 돌파를 하지 전까지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알 수 없고 돌파 후에 우리가 상승을 바라보시고 그 전까지는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며 대응이 필요한 그런 종목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셀바스 헬스케어까지 종목 상담 진행해 드렸습니다. 연휴에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 주고 계신데 잠시 뒤에는 유망주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첫날, 또 내일이면 첫 거래일이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잡아봐야 하는 새해 첫 번째 종목 위원님들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이 될지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먼저 정지 위원님 어떤 종목을 선물처럼 들고 오셨을까요? 항상 요즘에 제가 이제 메모리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다.
실적이 급증할 만한 거를 찾는 거다. 테마가 형성될 걸 찾는 게 아니다. 제 메모리가 그냥 올해 테마가 형성될 것 같아서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가장 실적 전망이 폭증할 만한 게 메모리 쪽이거든요. 지금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한다. 지금 수요가. 최태원 회장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다 이제 HBM뿐만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2년, 3년 뒤에는 HBF, 낸드까지 쌓는 모습, 그런 모습이 예상이 아니고요. 거의 사실 기정사실화 된 것 같아요. 이미 지금 SK하이닉스, 샌디스크부터 시작해서 이미 삼성전자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다 이제 당장 올해 1분기부터 해서 HBM4, 소캠2, CXL 지금 대량 양산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메모리 쪽에 그러면 HBM 쪽이나 뭐 범용 메모리 쪽이라든지 앞으로 HBF라든지 거기에 또 이제 이 기업은 파운드리 재료까지 있거든요. 캠트로스. 이 캠트로스가 파운드리 재료까지 있어요. 왜냐면 EUV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를 우리나라 동진 세미캠, 삼성 SDI가 지금 국산화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의 협력회사가 동진 세미캠, 삼성 SDI잖아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도 EUV 포토레지스트의 핵심 소재, 폴리머를 양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이쪽에 공급할 수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동진 세미캠하고 국산화 진행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SK하이닉스까지도 공급할 수 있겠다. 그런데 요즘에 EUV 공정이 메모리 쪽으로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거든요. SK하이닉스도 양산용 하이나 EUV 장비를 도입했고, 삼성전자도 EUV 장비를 5대 도입하고 하이나 EUV 장비 추가 2대 도입한 얘기 나왔죠. 그래서 지금 메모리 쪽이랑 파운드리 쪽 수요에 지금 확대에 대비하고 있구나. 그럼 EUV 포토레지스트 핵심 소재, 이 폴리머를 양산하는 이 기업, 더군다나 1분기부터는 희석재까지 양산한다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재료는 충분하고 공장 다 지어졌어요. 진천 공장 증설했거든요. 이미 작년 하반기에 공장이 완공이 돼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 1분기 지금 납품량을 이제 확대하고 있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반도체 소재 쪽의 매출 비중이 60%대 이상을 상회할 전망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거기에 현대차 협력회사인데 현대차가 수소연료전지 공장을 굉장히 지금 대규모로 착공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이 수소연료전지 핵심 소재 같은 경우도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국산화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종착에는 배터리 소재까지 또 더해진다고 하면 앞으로 꽤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사모펀드 쪽에서 700억을 투자했네요. 350억은 지금 9,200원대에서 투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모펀드의 목적은 뭐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는 게 목적이에요. 이 기업을 10년, 20년, 30년 동안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싸다. 9,200원대 싼데 350억 투자하자. 그래, 나중에 많이 올라가면 비싸게 팔아먹자. 반드시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사모펀드. 그런 관점에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캠트로스가 대량 거래가 시현됐어요. 싹스리 기법이에요. 주식 싹스리 기법. 720선 돌파했던 대량 거래 촉구점을 뚫어버릴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가 반등을 누린다. 제가 작년도 9월 달에 설명드렸던 종목이 있을 거예요. 추석 선물이었죠? 어떤 종목이었죠? 코리아 서킷이었죠. 16,000원대에서 720선 부근을 돌파를 하고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 뚫어버리고 16,000원대에서 어디까지 올라왔죠? 거의 한 4만원대 중후반대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약 200%. 3배 정도 올라온 거죠. 그 기업도 이제 메모리 쪽 비메모리 다 볼 수 있는 핵심 또 PCB 업체였는데 이 기업도 삼성 SK하이닉스 다 볼 수 있고 HBM부터 시작해서 범용 메모리, 낸드 플래시, 거기에 파운드리까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다양한 업종, 앞으로 배터리와 수소 연료전지 쪽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월봉상 이제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장기 20개월, 60개월 이평선 이제 첫 돌파한다. 이제 중장기 본격 상승 전환 시작하려고 하는 거구나. 언제처럼? 2020년도 때처럼. 그런데 지금은 메모리, 비메모리 슈퍼 사이클에 들어가는 만큼 동시수혜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동시수혜주 꼭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정고점을 뚫어버린 만큼 추가 급등을 누리면서 시가이아 발락시 이제 6,900원대에서 7,200원 매수 단가로 보면서 손절 라인 5,400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13,000원대 이상까지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추가 급등 기대해 보겠습니다. 캠트로스였고요. 목표 주가는 13,000원, 손절가는 5,4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정홍주 위원님께도 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OCI 홀딩스 보도록 왔습니다. 네. 이건 초보자분들께서 매매하기 가장 좋을 겁니다. 왜냐면 뒤도 돌아볼 것도 없어요. 왜냐면 주가가 윗밖에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가 아까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질문하셨던 종목 분석했을 때 뉴스만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뉴스, 차트, 수급, 가치
이걸 다 한꺼번에 맞아떨어진 종목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부터 보도록 할게요. 뉴스만 가지고 주식을 투자할 수는 없어. 하지만 산업적 방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먼저 본다면 구글이 구글의 이제 모에서 알파벳 바로 태양광 에너지 저장 설비에 대한 업체 인터섹트 인수를 함에 따라서 태양광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가능성을 이미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흐름이 나왔고요. 어떤 정부가 이번에 공장 지붕에 태양광 활성화 추진한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공장 지붕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한다. 그에 따라 당연히 성장이 이럴 수밖에 없는 산업이 되겠죠. 또 비중국산에 대한 태양광 대량주로서 말레이시아에서 폴리시콘 생산 함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를 하는 이 미국 시장에서의 비중국산 프리미엄 가격으로서의 수출이 독보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쪽에서의 이 생산을 따른 좀 더 우위에 점해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이 말레이시아 수력 발전 전기를 사용해서 제품 생산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아야지만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지 산업적인 방향만 위쪽이라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우위를 점하다 보니까 실적 면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는데요. 바로 단순한 폴리시콘 생산이 아닌 베트남 웨이퍼 공장 인수 통해서 태양광 핵심에 대한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좀 더 유리한 측면에 놓여 있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기업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 발표를 이미 했죠. 바로 강력한 조정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자사주 매수와 소각을 통해서 배당도 확대함에 따라 주가를 올리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봤을 때 주가가 올라갈 여지가 높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이 작년도 대비 26년도 정부에서 예산이 약 2배 정도가 늡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성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명백히 당연하다고 봐야겠죠. 먼저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산업적 방향과 성장성은 명확한 것 같고요. 돈 투입되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정부에서 나서서 2배 정도 넘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예산을 투자를 한다고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항상 제가 실적 본다고 그랬죠. 실적. 퍼가 6밖에 안 돼요. 내년도 기준에서. 이번 연도 기준 봐도 8밖에 안 돼요. 저퍼 또한 저피별의 형태, 저PBR. PBR로만 따져도 약 2배 정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못해도 일단 올라가는 건 맞는 것 같고 현재 실적도 실적이지만 수급적으로 기관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속도도 빠를 수 있고 수급과 실적, 그 모멘텀 다 박자 맞죠? 차트적 폰트 봤을 때 대량 거래가 최고 터지고 나서 올라갔죠? 여기 넘는 거래가 없었죠? 상투가 안 쳤죠? 감소하죠? 감소 속에서 밴드가 뚫렸죠? 급등이죠? 근데 급등인데 패턴이 눌러주고 첫 돌파. 찐 상승달 12월부터 시작해서 이번 연도부터 26년도까지 계속 5개월선 지지받고 계속 위쪽으로 향해서 밀어붙인다면 가장 쉽게 초보자 직장인 분께서 성공 투자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매수 단가는 11만 원, 목표 단가는 13만 원 정도, 손절가는 97,800원 잡고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OCI 홀딩스까지 들어봤습니다. 목표 주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97,800원으로 잡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물 같은 종목들 오픈을 해봤고요.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는 두 위원님들께서 준비해주신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정지현 위원님,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제가 작년도 1월 2일 날 로보티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작년도 10배거 이상 올라갔습니다. 원익홀딩스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다시 한번 10배거 도전 한번 해볼 테니까요. 지금 바로 또 온라인 공개 방송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뒤 8시부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홍주 위원님, 어떤 내용일까요? 네, 공개 방송 지금 오시게 되면 현재 카메라, 휴대폰 들고 QR코드 갖다 대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 매수가를 제가 딱 찍어 드릴 테니까 노란톡 오시고 공개 방송 오셔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뒤 8시부터 참여하실 수 있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많은 관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단단하게 준비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